자, 이 시간에는 3.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, 3.2.1 지수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우리가 실함수에서 공부할 때 다항함수를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, 그 다음에 지수 로그함수를 공부하죠. 이때 우리가 삼각함수는 보통 평면기하에 아주 관련이 있고,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이 2인 2의 x제곱을 보면 이것의 도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이 성질 때문에 이제 자연의 어떤 변화를 공부를 할 때 이 지수함수가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, 복수함수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삼각함수는 지수 로그 함수를 따라오는 그런 함수로서 훨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왜 이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지수함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fg는 2의 z제곱이라는 것을 말을 할 건데, 여기서 2는 이제 오일러 상수입니다. 오일러 상수를 정의를 하는데, 우리가 x가 실변수함 쓸 때 우리가 2의 x제곱은 0보다 크죠. x가 실변수함 쓸 때 여기가 x일 때 y는 2의 x제곱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큽니다. 그리고 y가 실변수함 쓸 때 앞에서 오일러 공식 2의 iy 제곱은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가 되므로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이제 각이 y일 때 2의 iy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 놓여 있는 그 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코사인 y, 두 번째 성분이 사인 y인 단위원에 놓여 있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지수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은 그 지수 부분의 덧셈, 이 밑에 2의 x 더하기 iy, 이게 전체의 곱셈으로 변한다. 2의 x 곱하기 2의 iy, 이 성질이 유지가 되면서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따라서 이제 복수함수의 지수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. 복소변수 z의 x 더하기 iy, xy가 실함수일 때 이제 직교좌표계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fz는 2의 z제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2의 x 곱하기 2의 iy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고, 그것을 2의 z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. 그래서 2의 z, 이 정의가 2의 x 곱하기 2의 y 제곱으로 정의를 하고, 이것을 2의 z라고도 하지만은 exponents z라고도 나타내겠다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의 극형식을 봤는데,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y가 이 복소수의 평각이라는 것을 알고 2의 x제곱이 이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, 따라서 2의 z의 절대값은 2의 x다. 그리고 평각은 2의 z의 어떤 평각은 y의 더하기 2파이 n인 어떤 정수 z가 있다. 왜냐하면
이제 평각은 이 복소평면에서 반지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연결 1인 거에서 이제 y가 어떤 평각이 될 수가 있는데, 평각이 되면 이 점이 결정이 되죠. 그런데 이 점은 y도 되지만 이것을 여러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y로 올 수도 있습니다. n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 때가 2파이니까 n 바퀴 돌면 n 곱하기 2파이 돌아서 y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2의 z의 평각은 y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고 y 더하기 2n 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수함수를 저렇게 정의를 했으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뭐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지수함수하고 극좌표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복소평면에 여기에 이제 함수꼴로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복소수 w가 있다. 그러면 이 w의 극좌표는 r과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걸 극형식으로 쓰면은 r 곱하기 2의 i 세타가 됩니다. 그러면 저 w 이 복소수의 극좌표는 여기 r 세타로 놓고 보면 어떤 r이 있고 세타, 여기 r 세타 극좌표, 이 극좌표를 r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. r 세타로 표시를 하면, 그러면 우리가 이 복소평면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을 제외하고 모든 점은, 여기 나머지 모든 점은 이 극좌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세타는 제한이 없고 r은 0보다 큰 부분에 있는 모든 극좌표가 이 복소평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연관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세타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이 파이를 여기를 s로 두면 파이 s를 파이 세타 s 세타를 보면 이 s 부분을 2의 s로 하고 세타로 이렇게 놓으면 세타는 그대로 놓고 2의 s제곱이 r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세타는 그대로인데 r이 2의 세타 제곱이면 우리가 여기서 s고 여기가 r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. 이게 r은 2의 세타 제곱인데 여기에서 그 r 부분이 0보다 이렇게 크면 부분에 해당되는 게 s는 r이 0보다 클 때 r이 이렇게 할 때 이 s는 실수 전체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r이 0으로 가게 되면은 s는 음수에서 절대값이 이렇게 커지고 r이 이제 커지는 부분이면은 0에서 무한대로 커지는 부분이어서 r이 0보다 큰 것을 s에서는 실수 전체로 나타낼 수가 있다. 그래서
저걸 이용을 하면 이 전체에서 이 그 극좌표의 그 R이 0보다 큰 부분을 이제 S를 이용하면 전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수함수라는 것은 이 두 단계의 합성이다. 지수함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복소수가 S 더하기 I 세타, 이게 이 합성으로 가면 이게 2의 Z제곱으로 가는 거다. 그래서 2의 Z제곱이면 절대값은 2의 S제곱이고 평각은 세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극좌표라고 했는데 이 왼쪽 부분도 극좌표입니다. 그런데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인 극좌표. 그런데 여기 S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름을 그냥 로그 극좌표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. 로그 극좌표를 이용을 하면 이 복소평면의 절대값을 나타내는데 실수 전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로그 극좌표를 이용한 그 함수가 복소 지수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복소 지수 함수는 극좌표하고 관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를 봤는데, 자, 지수함수에서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주기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 지수함수는 정리해서 지수함수는 집합 AK, K가 정수일 때 AK는 X는 그대로 두고 Y가 2파이 K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를 포함하는 데까지 이다.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그 영역이 여기가 0, 여기가 2파이 I, 마이너스 2파이 I, 4파이 I, 마이너스 4파이 I면 K가 0일 때는 2파이 K가 0이죠. 0 여기에서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작고 Y가 마이너스 파이, 그 다음에 파이 I까지 마이너스 파이 I보다는 크고, 그래서 이 부분이 A 0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2파이 K가 2파이가 되니까 2파이가 되고, 거기에서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. 그래서 2파이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고 3파이보다는 작은 이 부분이 A1 이렇게 되고, 또 이제 이 부분이 A2, 밑에 이 부분이 이제 A-1 이런 식이 되는데,
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이 부분집합에서 영역 전체로 가는 1대1 대응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수함수 Z1이 x1 더하기 i, y1, Z2가 x2 더하기 i, y2, 그리고 x1, x2, y1, y2가 다 실수일 때 우리가 이 함수값이 이 같으려면은 2의 z1 제곱이 2의 z2 제곱하고 같으려면은 이게 2의 이것을 극형식으로 쓰면은 2의 x1 곱하기 2의 i, y1은 2의 x1 2제곱 곱하기 2의 i, y 2제곱과 같은데 이 함수가 같으려면 극형식이니까 절대값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평각은 어떤 정수 k가 있으면 되죠. 왜냐면은 y1이 y2 더하기 2파이 k 이게 있으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같으려면은 이제 복소지수 함수에서 이게 같다는 것은 이게 x1과 x2가 같다는 말이고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k가 존재해야 된다. 이게 y1은 y2, 이게 2파이 k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에서 AK 이 집합 안에서 이 y1과 y2가 2파이 k 차이가 나기 때문에 AK에서는 두 수가 같아야 됩니다. 이 AK에서 X1은 X2 그대로고 이거는 Y1은 Y, Y1과 Y2가 둘 다 AK에 있으면 둘 다 같아야 됩니다. AK 안에 저기 허스 부분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같아야 된다. 그래서 이게 이제 AK에 있을 때 이제 Y1과 Y가 다 같아야 돼서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사함수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어서 이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그러면 앞에서 AK로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복소수의 전체 그 평면이 우리가 이 A 뭐 K AK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, A의 마이너스 1, A0, A1, A2 이게 이제 복소 평면 전체가 되고 FA에서 이 각각 AK가 C 빼기 그 0점을 제외한 곳으로 다 가게 되니까 이제 복소평면 2의 복소 지수함수 이것은 C에서 0을 제외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2의 지의 치역은 0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복소 지수함수에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. 정리 3.3 복소 지수함수 GW에서
지수 법칙 2의 z 더하기 w 제곱은 2의 z 곱하기 2의 w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, z가 x 더하기 iy, w가 u 더하기 iv. 여기서 x, y, u, v는 뭐 실수라고 이거일 때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. 2의 z 플러스 w. 우리가 이것은 복소수 덧셈은 벡터 덧셈과 마찬가지죠. 이거 실수부끼리 더하는 거 x 더하기 u.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는 거 y 더하기 v.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, 자, 여기에서 이제 복소 지수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2의 x 더하기 u 곱하기 2의 i y 더하기 v가 되는데, 이거는 우리가 실함수의 지수함수니까 지수법칙이 성립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쪽도 실함수의 지수함수가 성립이 된다.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2의 x 곱하기 2의 i y가 되고 2의 i v가 돼서,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2의 x 더하기 i y 제곱이 되고 곱하기 2의 u 더하기 i v 제곱이 된다. 그래서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w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면 우리가 2의 z 빼기 w, 이거는 2의 z 나누기 2의 w이다 하는 것도 위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보일 수가 있다. 왜냐하면 자, 2의 z 빼기 w 곱하기 2의 w는 지수법칙을 쓰면 2의 z 빼기 w 더하기 w가 되니까 2의 z가 됩니다. 이거이므로 이 복소수가 0은 아니니까 양변을 이 복소수로 나누면 됩니다. 아니 2의 w제곱이 0이 아니니까 나누면 되죠. 그래서 2의 z 빼기 w, 이거는 2의 w로 나누면 2의 z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를 살펴봤습니다. 앞에서 지수함수를 그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지수함수를 정의를 했는데, 이 지수함수가 우리가 극좌표, 특히 로그 극좌표하고 관련이 있다. 이 지수함수 자체가 로그 극좌표를 복소평면에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, 이제 지수함수는 주기성 2파이 주기성이 있습니다. 2파이 차이 나면 함수값이 같아진다. 그리고 지수함수는 지수법칙 성질이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